저는 곧 50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한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지옥철에 몸을 싣고 하루 종일 건조한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씨름하다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뻔한 일상을 살고 있죠. 젊었을 적에는 저도 참 꾸미는 것 좋아하고 친구들과 맛집이며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밤새 수다 떠는 게 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이번 주말엔 어디 놀러 갈까 하는 친구들의 연락에 설레었고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서늘한 밤 공기가 참 좋았었죠. 하지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힐을 신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영양제를 한 주먹씩 챙겨 먹어도 만성 피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살게 되면서 제 생활 방향은 회사와 집 딱 두 군데로 좁아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엄마들의 세계로 떠나버렸고 가끔 만나도 대화 주제는 온통 시댁 갈등이나 아이들 학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겉도는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퇴근 후 화장을 지울 힘도 없이 소파에 기대어 멍하니 홈쇼핑 채널을 돌리는 게 유일한 휴식이 되어버린 제 삶에 아주 소소한 설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로또를 사는 거였어요. 당첨 확률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발을 들이게 되었지요. 로또의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회식 중에 밖에 담배 태우러 나간 같은 부서 동료 2명이 똑같이 번호 매겼는데 4등에 당첨돼서 5만 원을 받았다며 점심시간에 커피를 쏘는 걸 보고 저게 진짜 되긴 되는구나 싶어 신기한 마음에 따라 사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 2주 계속 작게 구매를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금요일 퇴근길에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과는 또 다른 아주 작고 은밀한 희망 같은 거였어요. 5,000원을 내고 자동 번호가 찍힌 용지 한 장을 받아드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잠시나마 팍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이 나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저도 운 좋게 4등에 한 번, 5등에 2번 당첨된 적이 있었답니다. 작은 금액의 당첨이었지만 그날 저녁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남편에게 큰 소리치며 오늘은 내가 쏜다 외치며 치킨을 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문제는 이 소박하고 무해한 저의 즐거움을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문제였죠.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남편이 좀 눈치가 없고 해맑은 구석이 있거든요. 한 번은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당신 이번 주 로또 긁었어? 토요일에 발표나면 저번처럼 외식하는 거야? 남편의 농담에 그냥 멋쩍게 웃고 마는 그 순간이었어요. 화기애애하던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시더니 정색을 하고 저를 쏘아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그릇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 너 지금 도박하는 거니? 도박이라니요. 일주일에 5,000원, 한 달을 꼬박 모아도 2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안심을 시켜드리기로 했지요. 아유, 어머니, 그냥 재미로 한두 번 사보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지 뭐니. 재미로 한두 번 사다가 폐가망신 나는 경우 봤다. 뭐래든 내 시당초 발도 들이지 말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거 다 모으면 뭐 큰 거 하나 떨어졌을 텐데.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기분 전환 겸 한두 장 샀을 뿐이에요.
하고 넘겨보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셨죠. 옆에서 조용히 밥만 드시던 시아버지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두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는 거야.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 벌일 정신 있으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네 시애비 소고기라도 한 점 더 사드릴 생각을 해야지. 애도 없는 것들이 돈 아까운 줄을 몰라. 정말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어 처음에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제 돈 5,000원으로 제 작은 행복을 산 것뿐인데 그게 왜 시아버지 입에 들어갈 소고기와 비교되어야 하는지, 심지어 아이가 없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비난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잔소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 한참을 더 꾸짖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괜히 제 취미생활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로또를 끊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좀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요. 제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사 모으는 것도 아닌데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살림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5,000원의 사치도 허락되지 않는 건가 싶어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저만의 즐거움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머님만 모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호통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저만의 소소한 로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제 시댁 가서는 로또 얘기는 로짜도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남편도 그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느꼈는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또를 도박이자 돈지롤이라며 그렇게나 질색하시던 어머님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제게 로또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요즘도 그 종이 쪼가리 사 모으는 짓 하냐? 처음에는 제가 또 로또를 사는지 감시하려고 떠보시는 건가 싶어 바짝 긴장했습니다. 주말에 안부 전화를 드리면 뜬금없이 하고 툭 던지시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번에 혼나고 정신 차렸어요. 이제 그런데 돈 안 써요. 그러면 됐다. 어디 한번 두고 볼 테니 그 짓 또 하기만 해봐라. 어머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마치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한 그런 찜찜한 여운을 남기셨죠. 그런데 어머님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묘했던 건 텔레비전 뉴스에서 로또 1등 당첨 소식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게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인터넷 로또 방송이나 신문에서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이번 주 1등 당첨금은 무려 30억 원으로 당첨 지역은 서울과 부산에서. 그런 멘트가 끝나기 무섭게 제 핸드폰이 울리는 시기였죠. 발신자는 당연히 시어머니셨고요. 전화를 받으면 어머님은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척 하시다가 아주 교묘하게 본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요. 아까 뉴스 보니까 이번에 당첨금이 엄청나다더라. 너 저번 주에 산 건 어떻게 됐니? 저 안 사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그런 거 발도들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말이죠. 제가 안 샀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머님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정말이야? 확실해? 네 남편한테도 물어볼까? 하고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분에는 마치 제가 큰 돈에 당첨되고도 혼자 입을 닦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취조관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한동안 계속 이어지자 저도 불편함이 들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은 저도 너무 이상해서 참다 못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로또 사는 걸 싫어하시면서 왜 당첨 소식만 나오면 제게 확인 전화를 하시는 거세요? 혹시 제가 또 돈을 쓸까봐 걱정되어서 그러세요?
그렇게 어머니 속마음을 알기 위해 최대한 좋게 돌려서 여쭤봤죠. 그러자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라도 되는 양 훈계하는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너는 그걸 몰라서 묻니? 로또 사는 그 짓거리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당첨이 된 건 된 거지. 혹시라도 네가 덜컥 당첨돼서 혼자 꿀꺽할까봐 내가 확인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박이라며 사지 말라 하실 때는 언제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었죠. 원래 그런 돈은 당첨됐더라도 남편이랑 딱 절반씩 나눠야 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게 법이야, 법. 세상에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로또를 사는 행위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깝고 혹시라도 당첨되었을 때 그 돈이 아들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을까봐 그게 불안하셨던 겁니다. 아들에게 돈이 돌아오면 결국 자신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셨던 거죠. 그 속내를 알고 나니 어찌나 사람이 치사해 보이던지 모릅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의 이중적인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아직도 거기다 돈 쓰냐? 몇 핀잔을 주시다가도 돌아서면 그래서 이번 주 당첨금은 얼마라더라? 은근슬쩍 정보를 캐내셨죠. 한 번은 어디서 뉴스를 찾아보셨나 봐요. 너희 동네 판매점에서 1등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고 떠보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존경심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그냥 돈을 밝히는 분이구나,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하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번지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저 작은 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거대한 댐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관심을 뒤로한 채 저의 평범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금요일이면 로또를 사고 토요일 밤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첨 번호를 맞춰보고 실망하고 그러다 다음 주를 다시 기약하는 날들이었죠.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1등 같은 건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거였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했다. 나 자신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토요일과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있었고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무심코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3번호와 당첨 번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죠. 첫 번째 줄도 꽝, 두 번째 줄도 꽝. 역시나 5,000원이 또 허공으로 날아갔구나 하며 마지막 줄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첫 번째 숫자 맞고, 두 번째 숫자 맞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까지 제가 3번호와 화면 속 당첨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번호는 달랐지만 5개의 숫자가 연달아 맞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평생 5등만 2번 되어 본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서 낄낄거리던 남편에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확인을 부탁했지요. 여보, 이것 좀 봐봐. 나 이거 3등 낸 거 맞아? 하고 물었고 그때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던지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화면을 보더니 이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깐만. 14, 21,
25. 남편은 손가락으로 화면 속 숫자와 제 로또 용지를 번갈아 짚어가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며 외쳤죠. 여보, 대박. 진짜잖아. 3등이야, 3등. 둘이서 몇 번이고 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로또 3등 당첨금을 검색해보고 나서야 우리는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3등이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당첨 번호였다면 1등이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세금을 3등은 요새 안 뗀다고 하니 12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찍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공돈 120만 원이라니요. 너무 좋아서 거실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신이 나서 제 손을 잡고 춤을 췄죠.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둘이 살면서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었죠.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줬고 우리는 그 돈으로 뭘 할지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무조건 당신 거야. 당신이 그동안 로또 산 거 보람 있네. 필요한 거 사. 라며 으쓱대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들떠서 인터넷으로 당첨금 수령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실이 어머님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120만 원 남짓한 돈이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그 돈을 남편과 나누라고, 아니 어쩌면 단 얼마라도 당신들 용돈부터 챙기라고 성화를 부리실 게 뻔했거든요. 구체적인 액수를 아시면 아마 더 집요하게 구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바람 쐬러 나간 상태였어요. 제발 어머님께 아직 전화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신호음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연결된 남편에게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랑 통화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엄마한테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 나랑 인원도 없이? 남편의 해맑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망했다. 정말 망했다. 제가 집에서 몇 번이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로또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즐기자고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남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모든 걸 까맣게 잊고 제일 먼저 엄마에게 이 소식을 자랑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요즘 어른들 웃을 일도 없으신데 이런 소식 들으면 기분 좋으시잖아. 그래서 바로 전화드렸지.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꼴랑 120만 원 당첨금 탐내서 달라 할까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화롭던 토요일 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분명 돈 얘기를 하시겠지. 남편이랑 어떻게 나눌 건지, 시부모 용돈은 얼마를 줄 건지 그런 레퍼토리가 뻔했으니까요. 로또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시애비 소고기나 사드려라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이런 복이 있었네. 어머님은 제가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당첨이라도 된 사람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죠. 당첨된 저보다 제 친정 엄마보다도 더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첨금이 정확히 얼만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돈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나 하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순수하게 축하해 주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마저 품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오전에 반차를 내고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농협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2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죠. 하지만 그 가벼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통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과장된 기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이 돈을 받고 나서 과연 내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어머님의 잔소리 폭격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통화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고 나서 다 끝난 뒤에 연락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 상단에 뜬 미리 보기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협이지? 돈 챙기러 갔구나.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은행에 온 걸 어떻게 하셨지? 남편이 또 말을 했나? 남편은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저는 일부러 카톡을 읽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싶었죠.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농협 지점 맞지? 거기 사람 많아서 대기 길 텐데 내가 갈까?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물론이고 그 시간대에 은행 대기 줄이 길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CCTV로 저를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이건 그냥 떠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압박이었죠. 여기서 답장을 안 하면 정말로 은행에 쳐들어오실 것만 같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어머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위를 두리번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카톡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농협 아닌데요? 오늘 바빠서 수령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가려고요. 제발 이쯤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바로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차피 네 남편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걸. 그나저나 3등이면 요새 세금도 안 낸다는데 100만 원 넘는 거 맞지? 그치? 어머님은 제 거짓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가 받을 금액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며 확인 사살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저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더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기쁨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다가 내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이 행운이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잠시나마 순수한 축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숨 막히는 카톡을 뒤로하고 저는 무사히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그제야 조금 실감이 나더군요. 은행 창구 직원이 축하한다며 웃어주는데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꾸벅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마음 편히 기뻐할 수가 없었죠. 120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남편과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운이었고 그동안 로또를 사며 썼던 제 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 돈은 제 것이라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제 겨울 패딩을 2월 상품으로 하나씩 새로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 다 입고 있던 패딩이 몇 년 입어 솜도 다 죽고 색도 바래서 마침 잘 됐다 싶었죠. 패딩 2개를 사고 남는 돈으로는 가끔 밥하기 싫은 날에 소소한 외식이나 하면서 소소하게 기분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니 시어머니 때문에 가라앉았던 기분이 다시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올라탄 저는 기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 로또 3등 됐어. 하고 자랑을 늘어놓았죠. 엄마는 제 일처럼 기뻐하시며 연신 잘했다, 장하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걸로 무작정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예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어라. 하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엄마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요. 엄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웃음은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 엄마와 훈훈하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는 일부러 확인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 돈도 찾았으니 집에 가서 차분하게 생각한 뒤에 연락을 드릴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에 걸려 잠시 차를 세웠을 때 무심코 본 핸드폰 화면에 뜬 메시지는 저를 그 자리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어디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메시지는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에도 없던데 어디냐니까? 저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반차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 회사까지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저를 찾으셨겠죠. 제가 자리에 없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은행에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일부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 부재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저를 떠보듯이 어딨냐고 물으신 거죠. 정말이지 그 치밀함과 집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느꼈던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일종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건가? 제 사생활과 직장까지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는 그 태도에 모멸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숨어 다녀야 하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로또를 사면서 썼던 내 돈으로 내 운으로 당첨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양 행방을 묻고 저를 찾아다니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너무나 한심하고 우스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까부터 저를 왜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제 카톡을 읽으셨는지 숫자 1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이나 어머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꽉 막혔던 속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방역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게 날아오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침묵은 패배 인정이 아니라 더 교묘한 다음 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께 제 할 말을 하고 나니 한동안은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머님에게서 아무런 답장이 없자 오히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더 큰 폭풍 전에 고요함일까? 아니면 제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으신 걸까?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핸드폰을 힐끔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카톡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상단에 예약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요즘 하도 스팸 문자가 많이 오니 그런 종류겠거니 하고 무심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우 이정서님, 금일 저녁 7시 5인 예약 완료.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하루 전까지 연락 바랍니다. 그런데 어이없었던 것은 제 이름 석자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라는 식당 이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한우 전문점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큰맘 먹어야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약 인원은 5명, 그리고 예약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4시간 뒤인 저녁 7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몇 번이고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제가 한우집에 예약을 할 리가 없는데 당황스러움에 식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 봐 일단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퇴근길이었는지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엄마가 식당으로 오라는데 한우 사주신대. 웬일이시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예약 문자, 5인분,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우 발언,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길었던 침묵은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왜 한우를 사주신대? 무슨 날이야?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자기 로또 당첨된 거 축하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셨어. 아빠랑 동생도 다 오시라고 했대. 그거 진짜 시어머니가 사는 거 맞아?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한우를 사주시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어?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건 아니고 그냥 한우집으로 오라 했는데 근데 그럼 사주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라는 명목 아래 제 로또 당첨금을 노리고 계략을 꾸미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5명은 분명 시부모님 2분, 아직 결혼하지 않고 시댁에 얹혀 사는 도련님, 그리고 저희 부부 2명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그 돈으로 자기 시댁 식구들 배를 채우려고 하신 거죠. 과거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으로 시애비, 소고기나 사드려라. 그때는 그저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 로또 당첨금으로 당신 입에 소고기를 넣으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사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과 제 전화번호로 예약을 해놓고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식당으로 오라고 통보하다니
이건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계산할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된 날, 그것도 제가 당첨금을 수령한 바로 그날,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는 당첨금으로 시댁 식구들 한우를 사 먹자고 달려들다니, 이런 노골적인 탐욕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움직여줄 생각은 추후도 없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부당한 저녁 식사에 저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단일 원도 계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통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예약 문자에 찍혀있던 식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시끄러운 식당 배경 소음 너머로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한우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 7시에 제 이름으로 예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름으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제가 예약을 한 게 아니라서요. 취소 좀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예약자 본인이 아니신가요? 하고 되물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해서 예약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당일 예약 취소는 어렵고 특히 저녁 황금 시간대 예약이라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흔한 노쇼 방지 매뉴얼대로 응대하는 것이었겠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약 전화를 받았던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과 번호로 예약이 된 건 맞지만 저는 그런 예약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게 아니라는 건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요. 그 말에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아까 예약하신 분 목소리랑 지금 손님 목소리가 전혀 다른데요? 그 직원의 한마디에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예약 전화를 받았던 직원이 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저와 다르다는 걸 기억해낸 겁니다. 저는 옳다구나 싶어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 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나이 드신 여자분 목소리 아니었나요? 약간 목소리 톤이 높고 급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고 넌지시 물었죠. 직원은 맞다고 아주머니 목소리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식당 측은 잠시 내부 논의를 하는 듯 하더니 결국 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약자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제 처지가 조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를 속고 속여야 하는 걸까?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남편에게는 퇴근하면 식당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집으로 먼저 오라고만 일러두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집에 와서 설명해 주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예약을 취소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 저녁 시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며느리 지갑에서 나올 한우 먹을 생각에 들떠 계셨겠죠. 제 이름과 제 번호로 버젓이 예약을 해놓고도
저에게는 예약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아들을 통해 오라고 통보만 하신 그 뻔뻔함.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전화해서는 저를 꼭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마누라 기분 풀어주고 꼭 같이 와야 한다. 알았지? 하는 말까지 덧붙이셨다고요. 남편은 도대체 집으로 가야 하는 건지 식당으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제게 계속 물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 그리고 오는 길에 핸드폰 전원은 꺼놓고. 남편은 제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저녁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식당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소고기 타령을 오늘로써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말대로 핸드폰 전원은 꺼놓은 상태였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제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자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말이 돼? 저는 그제야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회사로 전화를 걸었던 일부터 제 이름으로 한우집을 예약한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까지 전부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러셨을까? 하며 어리둥절해하더니 제가 식당 예약 문자까지 보여주자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어머니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그저 제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검은 흑심에 대한 사과만 반복할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핸드폰 전원을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걸 보니 아직 식당 근처이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 막 집에 도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집? 지금 집에 왜 가? 내가 식당으로 오라고 했잖아. 그리고 네 마누라는 어디 있어? 왜 예약을 멋대로 취소해놓고 말 한마디가 없어? 지금 우리 식구들 전부 식당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이미 식당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망신을 당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든 분노를 고스란히 저희에게 쏟아내고 계셨죠.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스피커폰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인 너에게도 실망이라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을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시던 어머님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남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기 드시고 싶으셨으면 그냥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도 없이 저희 이름으로 예약을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죠. 뭐? 네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다 너희 축하해주려고 그런 거지. 며느리 기살려주려고 이 비싼데 예약한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상황의 내용을 깨닫고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왜 우리 와이프가 돈을 부담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모이지 않은 사람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만하세요, 엄마. 저희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외식을 같이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하필 제 이름으로 로또에 당첨 식당 예약을 한 것부터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는 마음이 서로에게 통한 것이죠. 잠시 후 이번에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 너 정말 이렇게 버릇없이 굴 거야?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기 드시고 싶어서 식당 예약하셨으면 알아서 드시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도용해서 예약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문자를 받으신 건지 한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문자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문자는 아주 짧고 명료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변명도 꾸짖음도 체면치레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본심만이 대로 담겨 있었죠. 네가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고깃집 온 건데 네가 없으면 누가 계산을 하냐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축하라는 포장지 안에 며느리기 살려주려는 마음이라는 리본 뒤에 감춰져 있던 진짜 속내. 며느리의 당첨금을 당연히 자기들 밥값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네가 없으면이 아니라 네가 계산해야 하는데 라는 뜻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미련이나 연민 같은 감정들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최소한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에 대한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답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처럼 신중하게요.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는데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연하게 왜 그 고깃값을 계산해 드려야 하죠? 보낸 뒤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어머님이라는 이름을 찾아 길게 누르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저녁도 거른 채에 한참 동안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며칠 뒤 도련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일러 바쳤거든요. 아마 자기도 너무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 하소연할 곳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도련님의 말에 따르면 그날 시댁 식구들은 정말이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찍었다고 합니다. 식당 입구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듣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 어쩔 수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냥 나오기에는 너무 창피해서였겠죠. 자리에 앉아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가 끝내 나타나지 않자 결국에는 빈자리가 나서 들어가 일단 홧김에 고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미 벌어진 판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먹고 보자.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꾸역꾸역 한우를 먹었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또 한 번의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고 시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셨지요. 당신이 먹자고 했으니 당신이 내. 시아버지는 절대 돈을 못 낸다고 버티셨다고요.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안 갖고 왔다. 쩔쩔매니 결국 한참의 말다툼 끝에 시아버지가
한우 집에서 아는 지인을 만나는 바람에 끝내 동네 망신살 뻗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한우 값을 카드로 긁으셨다고 합니다. 아유, 내 팔자야, 진짜. 도련님은 그날의 일이 두고두고 회자될 창피한 역사가 될 거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남편에게 일러뒀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봐도 솔직히 이번엔 엄마가 좀 심했어. 왜 형수님 당첨금을 동의 없이 날로 먹으려고 들어? 대충 통화하면서 얘기 들어도 앉아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진짜 그런 꽁돈에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제 편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남의 돈으로 공짜 한우를 드시려다 결국 제 돈 내고 망신만 당하신 셈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로또 당첨금으로 산 패딩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 그날의 한우 맛이 다시 떠오르시겠죠. 저는 그 경솔함과 탐욕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께서 아주 비싼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시댁과의 관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얕은 평화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경조사나 명절 같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면 얼굴을 마주하는 일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뵙게 되어도 저는 가벼운 목례만 할 뿐 예전처럼 살갑게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남편을 통해 제게 서운함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미를 차단할 수 있냐며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고 길길이 날뛰셨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해주었지요. 엄마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예약된 식당에 불려가서 일방적으로 밥값 내게 생긴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로또 당첨됐으면 그걸 식구들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럼 다 나 몰라라고 너희들끼리 독식하려고 했어? 엄마가 우리 안사람 로또 살 때 돈 얼마라도 보태주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도박이라고 하면서 쓴소리 할 때는 언제고 당첨됐다고 하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세요. 뭐? 너 말 다 했냐?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만 뭐? 내가 니 댁한테 숟가락을 얹어? 아니 그렇잖아요 상황이.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엄마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 로또 당첨된 거 축하하려고 한턱 쏘려고 모인 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약 먹었냐? 로또 당첨된 사람 버젓이 있는데 내 돈으로 축하한다고 쏘게? 그러니까요. 그럼 일방적으로 예약할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을, 아니 와이프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엄마 아들이지만 도무지 엄마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엄하게 남편 등짝을 치며 분풀이를 했고 도련님한테도 한 소리 들었던지 그 이후부터는 아들들 무서웠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지고 싶지는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제게 그 모든 과정을 시시콜콜하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라고 말해주었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들 남편 보고 남의 편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 남편은 이럴 때 보면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이 맞는가 보다. 이게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다.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로또 당첨금을 아주 행복하게 잘 썼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남편과 백화점에 가서 2월 상품을 골라서 마음에 쏙 드는 커플 패딩을 맞춰 입고 남은 돈으로는 주말마다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새로 산 패딩을 입고 남편과 손을 잡고 나란히 걸을 때면 저는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시어머니의 뜻대로 순순히 한우값을 계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첨금이 멋대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은 저를 이용하기 쉬운 며느리, 아들 말이라면 뭐든 듣는 호구로 여기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계속 만드셨을 겁니다. 제 돈은 곧 아들의 돈이고 아들의 돈은 곧 당신의 돈이라는 그 이상한 논리를 계속해서 제게 강요했겠죠. 120만 원. 어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돈은 단순히 공돈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저는 한 사람의 바닥을 똑똑히 볼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며느리니까라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고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120만 원이 제게 가져다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던 셈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의 작은 행운마저도 시기하고 탐내서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로또 당첨금은 구경도 못하고 시아버지 돈 내고 소고기 먹고 혼나서 망신만 당하셨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남의 것을 탐내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셨다니 말입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도 본인 것과 남들의 것에 대한 소유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